정치인 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비롯해서 광복절을 앞두고 불거진 독립기념관장 논란 등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5번째 특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219명 정치인, 경제인, 또 공직자 이런 분들이 이제 포함이 된 그런 특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앞서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권 되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웠는데 예상대로 포함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오늘 광복절 특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광복절 특사를 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가 그냥 떠들썩하게 특히나 집권 세력 내부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전 투구하는 모습들을 거의 개싸움 수준 아니었습니까? 이런 이 초유의 이 사태라고 할 만큼의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를 이 복권해서 민주당을 좀 내부를 흔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집안 싸움 때문에 결국 그 속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이고, 또 한편으로 그래서 좀 매끄럽지 않죠. 좀 속도 들여다 보이고, 특히나 여권 내 인사들 정말 무덕이라고 표현할 게 맞을 만큼 대규모 인사를 하고 정치인 사면요?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늦었지만 그래도 잘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하고는 개별 후배 정치인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후배고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홍 의원은 어떻게 전체적인 특사 명단 보고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예, 여당 내 개싸움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 입장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이제 사면할 때부터 복권을 생각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당내에 또 많은 당원들이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이런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국사범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복권까지 하면 되느냐 하는 비판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반대 입장 차원에서 저는 반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광복절 맞이해서 국민 대통합에 어떻게 보면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단지 좀 아쉬운 것은 김경수 지사가 지난 2022년 12월 달에 이제 복권될 때, 사면될 때, 그러니까 사면될 때, 원치 않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그런 걸. 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어떤, 반성과 이유침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큽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조금씩 언급은 하셨는데 여야 정치권에 미칠 그 영향, 특히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초명 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속에서 이제 야당을 좀 어떤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작년에 출국을 해서 현재 이제 독일에 체류 중이고 연말에 아마 귀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하나의 어떤 친문 내지는 이제 비명의 어떤 구심점이 돼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과연 확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경수 지사의 영향력들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정치권 특히나 민주당 그 세력 내에서는 적절한 영향력은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들떠서 이렇게 흥분할 그럴 사안도 아니고 본인으로서는 억울하죠. 그 사건 자체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드루킹 사건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든 시간에 연말까지 독일에서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마치고 오겠다. 이게 결국 김경수 지사의 가장 정확한 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뭐 이번 주에 끝나긴 전당대회가 끝납니다만은 네. 뭐 이변이 있겠습니까? 네, 확실시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민주당이 잘 꾸려 나갈 것이고 특히나 원내 일당으로서의 또 책무도 있고 하니 네. 뭐 일사불란한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야당으로서 정말 분열되지 않고 국민들의 그 일당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연말에 돌아오고 나면 김경수 지사도 정치인으로서 자기 몫을 또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분열적 시점, 분열적 관점에서 또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김경수 지사 스스로도 그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도급 인사로서 자기의 책무는 다 해야 된다. 그것은 국민들 요구이라고 지지자 요구이라고 우리 당으로서도 그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분열적인 행보보다는 어떤 책임 있는 정치를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당장은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한다 할지라도 민주당 내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 친명 행사가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뭐 거의 90% 정도 이재명 지금 후보가 지금 득표율을 지금 올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부대명까지 나오죠. 예, 부대명까지 나오고. 네. 오히려 지금 정봉주 지금 최고위원 후보가 뭐 암덩어리 명파리들을 뭐 척결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좀 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재명 지금 대표 중심을 넘어서 거의 뭐 사당화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온다고 그 영향이 없을 텐데 그러나 이제 10월 달이 되면 이제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 이제 1심 판결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이제 대표 후보가 과연 이제 다음 대선으로 나갈 수 있느냐 뭐 등등부터 해서 좀 저는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지금 뭐 씨가 마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비명계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또 당 밖에 있는 여러 어떤 세력들이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뭐 대선 후보로 가도록 자연스럽게 또 뭐 밀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좀 조성될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 구원투수로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이진 않지만 주변 인사들을 이제 입을 통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됐습니다. 단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윤한 갈등은 어떻게 저는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모두가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윤한 갈등이 더 심해지고 더 커졌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 집권 세력으로서 용산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의 배출한 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집권 세력이 든든하게 또 하나 돼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들을 해내야 책임 있게 일을 해내야 되는데 분열은 국민들로부터 그만큼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면 복권권이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육성으로 직접 이렇게 누구를 반대한다. 저는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당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뒤에 이렇게 했고 본인으로서도 그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인정을 했죠. 인정을 했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죠. 첫째 대표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다 손치더라도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두 번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광복절이나 또 크리스마스 성탄 이 사면 복권을 할 때는 여당 야당 다
물어보는 게 관례였거든요. 사전에? 저도 사전에 다 상의하는 게 관례고 누구를 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누구 특별히 할 사람이 있느냐, 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이걸 정무수석이 또는 비서실장이 나서서 여야 다 공히 물어보는 게 관례처럼 됐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보면은 대표에게도 사전에 지금 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혁 최고위원 맞죠? 김종혁 최고위원이 어느 인터뷰에서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여당에는 여당에만 물어본 거 아닌가요? 야당 인사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당과 상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야당 인사니까 상의하지 않은 건 아니고. 김종혁 최고라는 게 저 국민의힘당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김영직 최고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생각하는 게, 차제 분명한 게,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이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여러 가지로 차별성을 좀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의지를 전혀 숨기지 않는 그런 이번 사안으로서 앞으로 저희로 제가 보기에는 참 불행하지만 기대된다. 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사안들로 이거는 싸울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발 그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명품백 특검이라든지 최일병 특검 이런 것들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좀 분명한 목소리를 이런 목소리들을 좀 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대표의 반대도 불구하고 단행된. 서가번님께서 말씀하신 여야의 어떤 진영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면 복권할 때 상의를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차원이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국회의 관례대로 법사위를 이렇게 이렇게 상임위를 배분한다든지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깊게 사전에 이렇게 좀 상의를 했을까 이런 어떤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저는 대통령실과 지금 정부 이제 여당 입장은 저는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보는 시각이 당연히 또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진영에서 볼 때는 사실은 민주당이 과거부터 BBK 어떤 김대엽 사건이라든지 가장 최근에는 김만배 신앙님 사건 등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인 대선에 있어서 여론 조작 공작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과거부터 있었는데 특히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기계적 드루킹을 이제 조작을 함으로써 이제 완전 이제 대선의 어떤 여론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확정 판결까지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의 어떤 대표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저는 반대 입장도 표명할 수가 있다. 단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결정하신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그런 필요성은 이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중요한 어떤 사안마다 입장이 조금 다른 거는 저는 오히려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우리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너무 같이 가서는 민주당이 또 국민의힘이 여의도 용산의 출장소냐 이렇게 비아냥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협의를 해 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이 얘기한 지도부와 상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에 좀 상의를 해서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도 좀 상의가 좀 부족한 그런 불만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이른바 이제 윤한 갈등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당정회의라는 게 그래서 조율하기 위해서 일단 이 이견이 있어도 조율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이 당정회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나저나 내일 모레 광복절 경축식이 이제 반쪽 행사로
갈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예, 광복회하고 민주당 등 야당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뭐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은 이제 임명권자가 이제 어떤 액션을 이제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원식 의장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진 사퇴 거부한 만큼 대통령이 결자 해제하라 이렇게 또 성명서까지 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앞으로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가 결국 역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 우리 굳이 하지 않아도, 이런 원론적인 말 굳이 하지 않아도, 정말 이 나라를 36년간이나 빼앗긴 그 아픔, 서름이 아직 다 식지 않았거든요. 예. 당사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 사태도 결국은 대통령이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석 예, 김영석 광복 단체, 광복회를 포함한 37개 단체에서 모두 반대한 사람입니다. 역사기관이 25개 가량 있는데 이 역사기관 25개 중에 21개를 이른바 뉴라이트나 극우계 인사로 채웠다는 겁니다. 중복된 인사 25개인데 거의 25개 다 그런 인사를 포함했습니다만 중복 인사를 빼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일본은 과거에서 반성도 하지 않잖아요. 독일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들이 다시 한 번 더 수상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나치 우리는 반성하고 다시는 이 역사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국민들에게 가서 또 유태인 학살 현장에 가서 네. 이렇게 하는데 일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일본 사도광산 까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대체 일본에 무슨 빚을 어떻게 졌길래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피해자인 우리가 그렇게 예. 일본의 저 자세를 취하고 비굴한 자세를 취하는지 예. 그래서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그 기념 광복절 경축식까지도 예. 경축식까지도 광복단체, 광복교회를 포함한 단체들이 또 독립 유공자들 자녀 자손들 단체들까지도 예.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사태를 빚어놓고 있는데 예.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라도 취소하고 예. 정말 역사는 좀 바로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자, 이 문제 좀 해법이 있을까요? 내일 모레 이전에 오늘 내일밖에 없는데. 예, 먼저 일단 그 국가기념일 특히 광복절 행사에 참여는 권리 면도 있지만 또 책임의 의무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그 김영석 관장 임명권을 두고 저는 좀 의아한 게 일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네. 건국절을 뭐 하려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또 김영석 관장이 일본 식민 지배 자체를 미화했다, 찬양 미화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단 건국절은 뭐 그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뭐 그런 추진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본인도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아무리 이제 과거에 어떤 김영석 그 관장의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일제 식민 지배를 찬양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또 뭐 뉴라이트 하는 것도 뭐 뉴라이트가 얼마나 뭐 대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뉴라이트 본인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와서 뭘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 임명을 반대하는지 저는 오히려 독립광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임명 안 돼서 나오는 어떤 좀 스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할 지금 사항이 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에도 좀 답답함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또 외교통일위원회가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외교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합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주로 좀 다뤄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는 우리 모든 국민이 다 반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광산에 가서 강제 동원돼서 우리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것을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사도광산을 인류의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하는데 예. 우리 측 대표가 가서 찬성을 했어요. 거기에 그 자체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최소한 그 팻말이라도 붙여서 여기에 조선인 이 강제 징용자들이 희생당한 현장이다. 이런 정도의 문구를 써서 거기 온 사람들이 이런 면들도 있었구나. 최소한 그거라도 알리는 조건으로 그렇게라도 뭐 꼭 굳이 해야 된다면 하자라고 했는데 예. 일본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찬성을 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정부 대표가 예.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예. 정부에서는 그 어떤 대통령을 포함한 그 어떤 외교부 그 어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 자체가 없고요. 예. 이런 사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지 예.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도대체 그 역사 친일의 역사들을 그렇게 그냥 친일의 역사로 그렇게 넘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참 답답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25일에 여야 의원 225명이 이제 그 유네스코 등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뒤에 이게 이제 통과가 돼갖고 이 어떻게 된 거지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오늘 좀 외교 통일 위해서 좀 해명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사도광산, 사도섬에 있는 금광입니다. 예. 사도섬은 이제 니가타 위에 있는 동해선상에 있는 섬인데 우리나라 제주도 한 반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곳이 이제 옛날부터 금광이 유명해서 한때는 세계 최대 금광이 있었습니다. 예. 유네스코의 최초의 이제 일본 제국주의 이전 에도 시대만 이제 이걸 이제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예. 이거를 저희가 이제 100% 이제 막지는 못하니까 예. 등재를 하려면 에도 시대를 국한하지 말고 전체를 다 등재를 해라. 그러면 예. 자연스럽게 강제징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동안 이제 밀고 땡기다가 결국은 그것을 이제 일본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유네스코 전체 회의에 지금 이제 통과되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서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조금 부정확한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체 강제징용하는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예. 그거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일본 측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건 일본 측 얘기들이고요. 예. 결국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인들이 희생된 곳이다라는 이 문구의 팻말을 다 이겨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조건부로 얘기하는데 일본은 안 한 겁니다 지금. 자, 잠시 2시부터 국회 방송에서 외교위 또 현안질이 중계할 예정이니까 거기서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